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김해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의 규모를 두고 경상남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 통합공항은 국책 사업이 아니고 규모 논란도 사실과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이후 잠잠하던 공항 문제를 다시 촉발한 곳은 대구시입니다. 통합신공항을 딴지를 걸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김해 신공항 규모와 활주로 길이를 두고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공항 규모와 사업비. 김해 신공항 추진 면적은 965만 제곱미터, 대구 통합공항은 1322만 제곱미터로 300만 제곱미터 정도 크지만 이 가운데 민간공항은 33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군공항으로 사실상 대구 시내에 있는 군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인 겁니다. 또 사업비도 김해 신공항은 4조 1,700억 원 수준, 대구 통합공항은 7조 2,465억 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국책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지만 대구 통합공항은 민자 사업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거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그 관련된 그 후적지 개발 비용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 신공항 논란은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문제 제기라는 해석입니다. 선거 국면에 지금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정치적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시가 올해만 2조 원대의 민간 투자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김해 관광유통단지와 거제 장목관광단지 민자 사업에서 보듯이 장밋빛 청사진이 결국엔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자본 3천억 원으로 조성 예정인 구산해양관광단지입니다. 사업자는 2020년까지 기업체의 연수원과 리조트, 체험시설, 골프장 등 4개 지구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기업 등 서너 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산의 한 건설업체만 응모했습니다. 창원시는 당장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는 조건으로 사업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골프장하고 콘도나 빌라 이런 것 쪽은 앞으로 우선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 같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12곳. 민간 자본 유치 목표액만 2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과도한 투자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조달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민자 위주로 추진할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경기 침체 시 사업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유통사업만 하고 관광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롯데의 김해 관광유통단지나 사업이 중도에 백지화된 거제 장목 관광단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돈 되는 사업만 필요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히려 지역민을 위한 사업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경기 불황기에 민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밋빛 청사진에만 그치지 않을지 자치단체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일가족이 붙잡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56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최 씨의 부인과 아들, 여종업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김해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7일 신용도를 올려준다며 38살 임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가로채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통장을 빌려 대포 통장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세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택가격 상승 말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도 점차 증가해 지난 2013년보다 10,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면서 바로 순효과를 본 것은 사천공항. 사천공항은 지난 2015년 수익성 악화로 김포 사천 노선이 폐지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천 김포 탑승률은 지난해보다 16%나 증가했습니다. 기간별로 MOU를 체결해서 요금 20% 감면, 그리고 주말에도 20% 감면하고 저희들 그 공항에서는 3일간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공연계에도 혁신도시 효과는 순기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임직원과 가족들의 관람료를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공연 관람객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의 경우 관람객의 12%가 공공기관 관계자로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연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부족함을 느낀다는 그런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부산과 김해공항,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다음 달 신설되는 등 혁신도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파프리카는 국산 품종이 없어 그동안 많은 돈을 주고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해 왔는데요. 품질이 외국산보다 우수한 국산 품종의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개발돼 농가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게 자란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반 파프리카의 절반 크기로 지난 2015년 처음 개발된 국산 미니 파프리카 품종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무래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커주는 것 같고. 경상남도가 개발한 국산 미니 품종인 라오는 빨강과 노랑, 주황색 등 모두 3가지. 농가 7곳에서 시범 재배한 결과 뛰어난 품질이 확인됐습니다. 수입 종자보다 25에서 30g 정도 무겁고 생산량은 75%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도도 3브릭스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킬로그램당 5,500원, 일반 파프리카 2배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수출도 순항 중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한 국산 파프리카는 올 연말까지 100톤, 약 4억 5천만 원어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국내 600여 파프리카 농가가 네덜란드에 지급하는 종자비는 한 해 120억 원. 국산 품종 보급이 확대되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농장을 포함을 해서 실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범포에서 기술 지원도 하게 되고. 농촌진흥청은 국산 품종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개발된 품종의 종자 수출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현재 창원이 0도에 머물고 있고 어제 4도까지 올랐던 진주도 영하 5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낮부터는 이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바람도 점차 잦아들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남 지역의 하늘 표정도 종일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함안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모두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물결이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동해 남부에서는 오전까지도 바람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3월의 첫 주말에는 추위도 없고 하늘도 맑아서 포근한 봄 기온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매우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의 노인 장애인 전문복지시설인 산앤청 복지관이 최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동소방서 직원들이 기부 물품과 성금으로 생필품 박스를 제작해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배부합니다. 밀양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여 개 단체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밀양물산 소비운동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미국 FDA 지정해역 점검을 앞두고 쓰레기 수거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4.12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합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홍순경 양산시 갑지역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회의를 거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후보자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뒤 타격을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남중기청은 음식점과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2.39%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전액도 1년간 만기 연장합니다. 통영시는 러시아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껍질을 까지 않은 활갑꿀 100톤과 냉동물 10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이미 지난 1월 활갑꿀 2톤을 러시아에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점차 물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굴 시장에 이어 통영산 멍게와 장어 등 다른 수산물도 러시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가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피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 송변전시설 주변 지원법이 재산과 건강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만들어졌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에는 밀양과 전북 군산, 경북 청도 등 고압 송전선로 주변 1km에 살고 있는 전국 5곳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원서에는 2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